가보자. A에서 곡선에. 자, 뭐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다른 반도 똑같은 질문 똑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유형 한 2번, 3번쯤에 보면은 그냥 방정식 자체의 문제도 당연히 있어. 그냥 뭐 세근을 가지세요, 두근을 가지세요, 음근 2개, 양근 하나 가지세요처럼 그냥 자체 방정식 문제도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단원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 그지? 방정식이란 말은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다른 단원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어디 있니? 점에서 곡선에 긋는 접선. 여기까지만 딱 먼저 보는 거지. 뭐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던 세 번째 유형. 곡선 바꾸이죠. 그럼 어떻게 풀라고 배웠지? 접점의 좌표를 가정을 합니다. t, t의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요. 미분해서 t 넣는 거는 암산해도 되겠죠. 3t 제곱 마이너스 12t. 자,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서 이제 아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통 배워왔을 거냐면은 이 기울기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0,a를 넣어주면 성립한다라는 어떤 방정식을 세워.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0,a를 넣어서 만들어주면 이제 y좌표, y가 a가 되고 x는 다 0으로 사라지면서 t만 남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제 t와 a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푸는데 좀 빨리 푸는 풀이가 있다. 뭐였지? 그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t-0분의 t의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에서 a를 빼는 거지.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까지 딱 구하고 나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0,a라는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기울기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같다라고 푸는 게 훨씬 빠른. 알았죠? 그래서 양변에 t배를 해주면은 3t의 3승 마이너스 12t 제곱은 뭐 어쩐다 잘못 쓴 것 같은데 근데 왜 다른 번 풀이랑 느낌이 다르지? 일단 가보자. 다른 문제인가? t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런데 이 방정식이 어때?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접점이 총 3개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 이걸 만족하는 접점의 좌표 t가 3개다라는 말은 이 방정식이 뭐 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푸는 거야. 그럼 이제 t에 대한 3차 방정식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이항을 하는 거지. 2t의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는 2 마이너스 a.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랑 요 함수 얘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함수로 돌아와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뭐 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또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교점으로. 오케이? 그럼 이제 풀면 돼. 자, 여기까지 일단 스탑. 다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왜 잠깐 스탑했냐면은 잘 봐. 원래는 내가 좌변에 3차함수 나오면은 보통 fx, ft라고 잡아가지고 미분을 해서 그래프 그렸지. 근데 지금처럼 3승, 2승, 3차항과 2차항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3차 함수는 미분 없이 그냥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바로 밑에서 했겠지 원래는. 나 여기로 가지고 왔는데 2t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t-3이 나오면서 그릴 수가 있어. 뚫고 지나가는 곳이 3이고 접하는 곳이 0이야. 그러면 극소는 2잖아. 뭐 쓴 거야? 비율관계 쓴 거야. 오케이? 0과 3이라서. 중간에 1, 2 지키거든. 그러면 끝났네. 뭐 해주세요? 세 개의 교점을 가지도록 하는 y는 2-a라는 녀석은 극소값과 0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극소값 뭐? 2만 넣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8. 그럼 a의 범위가 나옵니다. 알았나요? 끝. 그러면 몇 개? 3부터 9까지인가?
3부터 9까지 몇 개? 7개. 알았음? 끝. 답은 3번. 여기까지 정리. 자, 시작해도 돼? 지운다. 자, 요거 문제는 다들 별표 쳐놓고 필기 잘 해두세요. 이 문제는 사실 2단원 문제가 아닙니다. 951번은 뭐랑 비교하라는 문제냐면은 950번이랑 부분 지으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지 사실은 2단원이 아니에요. 앞단원이야. 극대극소 그래프 쪽.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잘 봐. 두 개를 한번 보여줄게요. 봅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저거랑 좀 다르지? 950번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맞나?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951번은 조금 달라. 어떻게 나와 있어?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F에 들어가고 G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x 잡힌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됐지. 이게 951번이다, 맞죠? 자, 두 개는 좀 달라. 일단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그냥 이걸 딱 보기만 하고 뭐가 다른지부터 잘 봐. 뭐가 달라, 준혁아? 그냥 이 말에서 뭐가 달라? 그렇지. 자, 여기서 가끔씩 이 얘기를 하면은 모든이랑 임의가 달라요 라는 말들이 있는데 임의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은 수학에서는 같은 말로 씁니다. 원래 임의라는 말은 뭐야? 랜덤이지. 그지? 근데 랜덤으로 두 개를 넣더라도 이것도 만약에 임의라고 나와 있다고 쳐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주연이한테 아무거나 넣어봐라고 한 거랑 준영이한테 아무거나 넣어봐라고 한 거랑 뭐 윤영이한테 아라한테 넣어보라고 했을 때 다 x를 다른 걸 넣어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은 임의로 넣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말이라서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합니다랑 같은 말이야. 알았죠? 수학에서의 임의라는 말은 랜덤이라는 뜻보다는 모든 all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고 x1, x2가 다른 놈, 같은 놈. 그러니까 여기 f랑 g에 넣은 걸 보면은 똑같은 x를 넣은 거고 다른 x를 넣은 거야.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위에 있는 녀석은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야?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g가 더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요런 데 지나가도 된다고. 그럼 g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도 된다라는 말이야. 알았죠? 그런데 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f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근데 다른 x를 넣더라도 항상 g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필이면 x1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하필이면 x1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fx1은 뭐? 얘가 나오고 있었는데 g라는 함수에는 그 어떤 x2 얘랑 다른 x2를 넣더라도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g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보다는 이 노란 색깔 점선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위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950번에서 풀었던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맞아요. 오케이? 근데 얘는 뭐다? 결국은 얘가 f의 최소값이야. 그리고 얘는 g의 최대값이야.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된 거다? 얘는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즉 다항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극소가 그래프에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이 문제는 f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야. fx의 최소값, 최대값 찾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기로 가는 거고 0된 걸 찾아볼 때 12는 나눠도 되고 x제곱으로 묶어주면 x-1이죠. 뭐가 나왔어? 0이라는 중근과 1이라는 실근이 나온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 3인 4차 함수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기는 거지. 1, 0. 됐음? 이게 f. 그럼 우리는 f의 최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1 넣어주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리고 gx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왜? 최대 최소 찾아보려고. 뭐 미분을 왜 해? gx는 어떻게 생겼어? 2차 함수네. 그지?
gx라는 함수는 미분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 축이 어디다? 식으로 갈까? 여기는? 그래프는 저기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엔 마이너스 6x로 시작하잖아. 그지?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어쨌든 축은 3이지. 요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됐나요? 3 넣어보자. 마이너스 2구 18, 36, 18 플러스 k. 끝. 그래서 우리는 뭐가 뭐랑 비교? 18 플러스 k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지면 됩니다. 끝. 답은 2번. 알았죠? 요겁니다. 좀 다른 문제죠. 자, 이거 모의고사에 둘 다 되게 자주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둘 다 구분을 하라는 의미로 이번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둬라. 알았지? 끝.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하시고 이거는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잘 붙여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둘 다. 다 되면 984번 갑시다. 984번 뭐가 주어졌습니까? 식이 나왔나? 아, 식은 없네. 그냥 FT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졌다. 그죠? 그때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일단은 기억부터 설명하고 싶은데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누굴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속도가 중요하지. 속도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뭐 속도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다라는 거는 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처음에 시작하고 출발하고 나서 A까지는 어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지. 그지? 그게 양수잖아. 그게 음수로 바뀌었네. 언제까지는? C가 되기 전까지는. 한번 바뀌었어.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네. 뭐예요? 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지.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에 어때?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됐네. 여기서 또 바뀌었네. 몇 번 바뀌었어? 3번 바뀌었습니다. 됐지요? 0부터 8까지 가는 동안. 그럼 이 문제는 노린 거는 뭐야? 운동 방향이라서 속도의 부호, 즉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Y의 좌표의 부호를 잘못 보는 그런 학생들을 노린 문제인 거지. 저거는 뭐야? B와 D는 뭐랑 관련된 거야? 어떻게 보면 뭐 니은 디귿이랑 다 관련됐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출발한 후 현재 위치가 0이에요.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B, D. 알았지? 위치가 0인 거라서 실수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뭐야? 출발한 후 원점을 두 번째로 지날 때 어디? 여기잖아. 그때의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참. 세 번째 디귿. 어때요? 디귿은 운동 방향을 처음 바꿀 때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아까 속도 부호 바꾸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였고 지금은 처음 바꿀 때니까 여기. 그때 이 가속도는 음수다. 자, 가속도는 뭐야? 위치를 한 번 미분해서 얻은 거는 속도지. 근데 속도를 한 번 미분해서 얻은 게 뭐야? 가속도거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러면은 이곳에서 가속도는 뭘 봐야 돼? 속도의 변화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양수긴 한데 어때?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점점. 뭐? V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야? 아, V 프라임 즉 A가 음수란 얘기지. 참인 거죠. 알았죠? 자, 여기서 근데 너희들 중에 혹시 미적분이라는 과목 할 사람 손. 확통 말고 저는 미적분입니다. 손. 여기 있는 4명은 또 어차피 다 확통이야? 확통? 확통? 알아도? 준혁이도? 확통? 월터반은 대부분이 미적분이던데. 그럼 수일반이 고3 갈 때는 우리 반이 확통으로 갈 수도 있겠다. 어, 월, 월터반이 미적으로 유지해서 싹 다 거기다 때려 넣어야겠네.
거기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빼고 싹 다 확통이거든. 아니 미적이거든. 자, 뭐 어쨌든 뭐 얘기다 말했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저 가속도의 부호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반은 일단은 여기는 없으니까 뺄게요. 알았죠? 자, 어쨌든 끝. 989번 가보자. 그 답은 5번이겠죠? 자, 다음 989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하나 더 물어볼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 말고. 교과서에 있어요, 이 문제. 요즘 너희들 출판사는 어떤 교과서가 그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책 찢은 거 누구임? 준혁이지? 자, 어떤 교과서가 그걸 구분을 하는 의미로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두 개 구분하는 의미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일단 가볼게. 일단은 단위부터 좀 맞추자. 이상하다, 그지? 그냥 대부분이 여기 하나 더 미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미터를 바꿀까? 180cm가 몇 미터야? 준혁아? 여보세요? 몇 미터예요? 야, 이 미친 자야! 아, 그래, 뭐. 얘기해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라고, 미친놈아! 몇 미터야? 어? 넌 뒤졌다. 1미터가 몇 센치야? 1000cm 이러니까 미쳤나 보다, 이거. 그거는 미터에서 킬로미터 갈 테고 100cm가 1미터잖아. 미친놈아! 1000m가 1km. 자, 화낸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자, 다시 가자. 여기가 몇 미터? 4.5m. 여기가 몇 미터? 1.8m. 1.8m. 자, 그때 우리는 항상 이런 속도,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는 항상 단위를 잘 보고 우리는 t초 후에 그림을 보고 있는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은 얘가 어때? 가로등 바로 밑에 여기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걔가 몇 초? 1.2의 속도로 움직여서 t초가 흘렀어. 그러면 얘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1.2t인 거지. 됐죠? 자, 그럼 끝났음. 뭐가요? 닮음. x라고 하자. 닮음. 뭐가 닮음? x 대 1.8은 1.2t 플러스 x 대 4.5. 맞죠? 근데 몇 대 몇이야, 이거? 2대 5죠? 그죠? 그럼 얘가 2대 5란 얘기야. 그럼 암산해도 되겠네. 얘가 2대 5면 2대 3 아니냐? 그지? 그럼 얘는 뭐? 바로 쉬운다. 0.8t. 됐음?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온다. 잘 봐요. 두 가지를 물어볼 거야. 색깔 바꿀까? 첫 번째 1번. 지금 질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두 번째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움직이는 속도. 자, 고개 들어볼래?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은 넓이를 구해서 미분하면 되지. 맞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부피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1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 뭐 하면 돼? 길이를 미분하면 돼요. 답은 0.8이야. 알았죠? 그런데 단어가 좀 용어가 바뀌는 거 있지.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 미분.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 미분인데 속도는 위치 미분이지. 맞죠? 얘는 뭐야? 위치를 미분하면 됩니다. 위치가 뭔데요? 이거다. 알았음? 왜냐면 그림자 끝은 처음은 가로등 밑에 바로 밑에 여기 있었잖아. 근데 그림자 끝은 여기 그림자가 생기면 여기까지 온 거야. 이만큼이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 또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미분하는 게 끝이 움직이는 속도. 뭔 말할? 오케이? 오케이? 끝. 그래서 두 개 구분하라는 의미로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보통, 그냥 단답형도 많이 있고, 서술형이나 단답형으로 예를 들어서 단답형 3번 또는 주관식 3번 또는 서술형 3번 1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2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알았죠? 이거 두 개 잘 구분해둬라. 자, 끝. 다 되면 17번 갑시다. 정리. 교과서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출판사가 있었거든. 요즘 교과서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있었어. 자주 나옴. 자연수엔에 대하여 최고차의 개수가 1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참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하죠. fn이 0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n 곱하기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n이 0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n이 fx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오케이. 자, 가자. 일단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n이라서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보통 1, 막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일단 fx는 확실한 거. 뭐 있어? x-n을 일단 하나 가질 거예요. 최소. n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x 플러스 n을 곱했더니 fx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함수로 생각을 해봐. 어때? x축보다 위에만 존재하거나 만약에 만난다면 접하세요잖아. 그지 않아?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fx가 x-n을 하나 가지게 되면 어때? 뚫고 지나갔겠지. 이쪽에서 이렇게 뚫었든. 그럼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몇 개? 최소 2개고 만약에 더 가진다면 짝수개로 가져야 돼. 맞음? 3개를 가져도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라서 음량이 생기잖아. 그래서 3개 홀수개도 안 되고 반드시 짝수개. 다음. 그럼 뭐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건 좀 이따 보자. 근데 또 있어. 뭐? 예. fx라는 함수에다가 x 플러스 n을 곱했으니까 fx 말고 요거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마이너스 n 넣어주면 또 0이지. 근데 그것 또한 뭐 해야 돼? 접하게 만들어줘야 돼. 누가? fx가. 아, 그래서 하나 더 곱하면서 접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 가지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은 3참수 fx에 대해서 인수 3개, 인수 3개 맞지? 인수 3개 다 찾은 거야. 4개 불가능하잖아, 3참수니까. 얘 3개여도 되지. 홀수개, 짝수개만 되면 되니까. x 플러스 n개를 가져서 짝수개가 되려면. 근데 차수가 넘어갔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뭐 신경은 안 쓸게요. 그럼 fx 완성이야. 어떻게 생겼어? fx만 보면은 요렇게 생겼죠. 뭐? n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n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런 함수 fx였던 거야.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어딘데? 비율관계 따져봐. 간격 2n을 그지? 간격 2n을 3등분한 요거는 3분의 2n, 3분의 2n, 3분의 2n일 거다.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n에서부터 3분의 2n만큼 늘어난 마이너스 3분의 n이겠지. 됐지? 여기가 플러스 3분의 n, 여기는 n. 이렇게 되겠지. 비율관계 잘 써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극대값 an이 뭐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n을 넣어주면 됩니다. 됐음? 계산하자, 여기다가.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7n이지? 마이너스 3분의 n 더하기 마이너스 n이니까. 맞지? 그 녀석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는 3분의 2n. 끝. 그럼 뭡니까? 27분의 이 양수 바뀌는 건 무시하고 49, 2, 98? 98n. 됐음? 됐음?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자, 여기까지 AN 끝난 거고 이제 마지막 질문.
그게 자연수가 되세요.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n은 27의 배수여야 되겠지. 27.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답은 27이겠네. 됐음?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더 약분 되나? 안 되지? 끝? 여기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 오늘 부정적분 갑시다. 가보자. 자, 부정적분 뭐 잠깐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보통 원래는 뭐냐면은 원래는 명사야. 원래는 명사인데 그냥 그냥 동사처럼 쓰기도 하지. 부정적분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부정적분을 구한다인데 원래는. 자, 어쨌든 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3승 플러스 1이 있었어요. 자, 준혁아, 미분해봐. 뭐 나와? 그렇지, 똑똑하구만. 준영아, x 3승 플러스 4가 있어요. 미분해봐요. 뭐 나와요? 그렇지. 에이, 이제 뭐 둘 다 물어보긴 귀찮다. 얘도 미분해보면 3x 제곱이 나오지. 얘도 자연수 n, 뭐 정수 n, 실수 n이라면 미분하면 뭐 나와? 3x 제곱 나오지. 근데 우리는 적분이라는 거는 뭐다? 다시 미분하기 전의 상황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을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아직 쓰지 마. f'x라는 함수가 도함수가 나왔는데 그 녀석을 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도록 원래 함수가 나오도록 하는 거를 이제 적분이라고 일단은 부르지. 그때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기호를 쓰기로 약속을 했다? 요 녀석 그리고 dx 기억나죠? 인테그럴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뭐로 돌아온다?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딱 주고 이걸 적분해 보시오라고 할 때 제공하는 함수를 f'이라고 잘 안 주거든. 그래서 줄 때 fx로 준다면은 적분한 후에 함수를 뭐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써? 대문자 f라고 씁니다. 이거는 항상 지키는 약속은 아니야. f의 도함수는 반드시 f'이라고 쓰는데 f'에 대한 원래 함수는 f라고 쓰겠지만 스몰 f에 대한 적분은 뭔지 몰라. 그냥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쓰는 것뿐이지 대문자 fx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뒤에 뭐 붙는다? 3x 제곱을 적분을 해서 다시 돌아갈 때는 상수항이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n이었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한다? C라고 해서 상수항 부분을 바뀔 수 있다라고 두고 그때 C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기억나요? 적분 상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우변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뭐다? 원래는 명사가 맞아. 알았지? 또는 옛날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원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원시 함수라고 쓰기도 했어. 옛날에는 두 가지 명칭을 같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냥 부정적분이라고만 합니다. 알았죠? 또는 그냥 뭐 귀찮아서 부정적분을 구해보자라고 쓰는 게 정상인데 그냥 부정적분 해보자라고도 쓰지. 동사로. 알았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고 나면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그 성질들은 사실은 미분의 역연선이라서 미분 성질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두 함수를 더한 함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써? F', G' 더하잖아. 맞지? 그럼 F' 더하기 G'을 적분하면 다시 원래 F 더하기 G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각각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fx를 미분할 건데 앞에 kb가 있었어. 그럼 뭐야? f만 미분해서 kb 따로 붙이듯이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 뭐다? fx 앞에 kb가 되어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할 때는 뭐 해준다? 그냥 fx만 적분을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마지막에 kb를 붙여도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아까 이거 더하기, 빼기도 있고 또 뭐 있지? 곱의 미분이 있었죠. 근데 곱의 미분 생각나니? f 곱하기 g 미분한 거 뭐였어? F', G'이 아니었잖아. 그지?
F 프라임 곱하기 G 더하기 G F 곱하기 G 프라임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여기로 돌아온 거는 공식으로 있겠지만은 그냥 fx 곱하기 gx에 대한 적분이 있다 없다? 아이고 gx 이런 적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언제 배운다? 역시 미적분에서 배운다. 그래서 수투를 배우는 너희들은 이런 건 볼 일이 없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요. 그러고 나면은 부정부분의 성질 뭐 있지? 아, 이거는 잘 쓰는 명칭은 아닌데 그냥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 뭐가 생략돼 있다? 0이 아니라 1. 오케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미적분에서 흘러오는 개념인데 안에 fx가 있잖아. fx랑 dx가 있고 인테그럴 있으면 우리가 쓰기로는 인테그럴과 dx를 마치 그냥 적분한다라는 기호로 쓰는데 이 기호가 나오게 된 그 원인 계기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곱하기야 원래는. 여기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1 곱하기 a는 보통 그냥 a로 쓰잖아. 그것처럼 여기는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다? 1 곱하기 dx라서 1이 안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1을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뭐겠어요? x 플러스 c가 맞겠지. 알았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그거 말고는 이제 진짜 적분 공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 x n승 적분하면 뭐야? x n승을 미분을 하면은 n 내려오고 지수 하나 올라가듯이, 하나 줄여주듯이. 적분을 할 때는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뭐다? 일단은 지수 하나 올립니다. 근데 이걸 미분을 하면 원래 앞에 n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n 플러스 1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원래 여기 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순서는 뭐 잘 기억하시고. 근데 이미 너희들 배웠을 거라서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해서 이유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미분해보면 아니까. 끝. 그러면 부정적분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푼다? 오늘 주장창 적분 문제 풀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 자, 요때 이제 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학교 시험에서 약간 단독 출제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정적분이랑 넓이가 메인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부정적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깐 먼저 배우는 단어 그냥 적분이라는 공식을 배워보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여태까지는 fx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한 도함수만 구할 수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땠어? 너네 해설을 보면 아는데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뭐다? fx를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로 잡아가지고 미분을 해서 얻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랑 내가 구한 f'을 비교해서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라고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잖아. 그 불편했지. 근데 이제는 뭐다? 그냥 f'을 구할 줄 알면은 바로 적분해서 fx를 바로 가면 되는 거. 그냥 약간 편리해지는 단어밖에 없음. 요번 단원에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 얘기야. 알았죠? 진짜 적분은 정적분이랑 넓이다.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부정적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내가 저쪽에 1041번부터 1089번까지 써놓은 요 10문제 딱 10개지? 요거 딱 풀고 풀하고 마십시다. 알았죠? 자, 보자. 1041번. 요거는 사실 요 개념 설명이랄까 여기서 사실은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뭐 생략했었던 거예요. 적분과 미분은 무슨 관계 있다? 역연상 관계 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는데 다시 적분을 하거나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적분을 했다가 다시 미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게 포인트다, 맞지? 그래서 뭐다? 얘는 그냥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다?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어떤 f가 있었는데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은 됐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뭐다?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면은 c가 붙는다. 맞지? 맞지? 미분을 하면서 원래 f가 가지고 있었던 상수항은 없어졌거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상수항은 바뀔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여기를 할 때는 어때? 원래 f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마지막 연산이 인테그럴이라서 c, 적분상수 c, c는 바뀔 수 있다.
맞지? 그래서 그 상수항 부분만 바꿀 수 있는데 그 녀석을 알려주는 게 여기 있네. 그죠? 뭐 딱히 그래서 설명은 더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굳이 시비를 걸어주자면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다.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뭐 해보겠대? 미분을 했다가 적분을 했다가 적분을 하겠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왜? 처음에 미분을 했을 때 상수항 1이 사라졌는데 1차항이 1이 됐을 거 아니야. 상수항으로. 근데 한 번 더 미분했네. 그러면 1차항도 사라지지. 그러고 나서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어디가 달라질 수 있다? 1차항 부분도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뭐 아직까지 나는 이런 문제 만난 적은 없기는 해요. 근데 굳이 만든다 치면은 이 정도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겠다. 그치? 미분, 적분일 때는 뭔가 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는 그냥 무조건 사라져 하지 말고 오케이? 조금 고민을 하면서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런 문제들 혹시나 나올 수도 있잖아. 자, 어쨌든 그 다음 49번. 요 문제는 저 뒤에 55인가 57인가 거기 또 비슷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자, 이거 지워도 되나? 내가 요 보기는 사실 뭐 때문에 풀어보자라고 했냐면 사실은 그냥 다야. 뭐 누가 봐도 곱의 미분이지. 적분을 하고 싶게 생겼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fx 곱하기 gx가 되면서 우변이 뭐다? 3x의 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 그리고 적분상수는 몰라. 그 c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여기 주어져 있잖아. 알았지요? f0 곱하기 g0도 1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c는 1 뭐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됐지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역시 생략. 연산이 문제인 거지 사실. 연산이 시간이 걸린 거지. 다라는 보기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되게 쉬워. 알았죠? 저런 거 다 같은 거 나오면은 놓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거? f 프라임 더하기 x 미쳤나 봐요. x 2x 더하기 x f 프라임 x. 이것도 뭐야? x 곱하기 fx라는 함수의 곱의 미분이잖아. 발견해야 되거든. 알았지? 자, 넘어가자. 55번 가보자. 자, 아까 뭐 요거 하면서 설명했던 겁니다. 곱하기나 나누기 꼴에 대한 인테그럴. 적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선생님 여기 이거 분수 나누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인테그럴 두 개를 합치는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두 개의 인테그럴을 합쳐버리고 나면은 그때 보이는 거지. 뭐가? 인수분해 의약분. 됐죠? 요런 거. 분수꼴이나 곱에 대한 적분은 절대로 없다. 알았지? 그거는 미적분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관련성이 없고 이번 기말고사는 당연히 나올 리가 없고 수투에서는 없거든. 알았죠? 그 다음 57번 가볼까? 자, 요거는 사실 뭐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사실은 풀리고 싶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FNX를 구해버리면 된다 맞지? 이거 뭐야? 이거 적분하면 되거든. 그럼 뭐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면서 x의 n승. n분의 1은 k의 값이니까 결국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x의 n승만 적분을 해서 이게 생긴 거지. 그치? 그리고 적분상수 c인데 c는 얘 때문에 0이라서 그냥 안 쓸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뭐 하래? fkn, fk1. fn1을 구해주면은 얘가 사라지니까 이거야.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왜 설명을 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시그마 기억나? 무슨 문제? 수원으로 돌아가지 또는 수학 하로 돌아가지. 뭐야? 부분문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공식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사실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야. 뭐야?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그럼 이거는 뭐다? 시그마 풀기 전에 일단은 요거 부분문서 먼저 써주면은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은 1입니다. 1분의 1은 1이니까 생략할게요. 뒤에 거만 써볼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 녀석에다가 n에다가 1 넣고 10 넣어서 달래. 1부터 10까지. 그럼 뭐야? 1 넣어주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2 넣어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아, 보이냐? 속어. 그래서 쭉 넘어가서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로 넘어갑니다. 끝. 그럼 어떤 식으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순으로 소거되면 결국 1 빼기 11분의 1만 남네. 답은 11분의 10. 알았음? 자, 요거 언제 배웠다고?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수원 때 했던, 수열의 합에서 했던 녀석이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지. 알았죠? 지워도 되는 거? 얼른 써요. 자, 요거는 딱히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뭐, 가의 식을 딱 보자마자 뭐다? 적분. 그죠? 곱의 미분꼴이니까 이걸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좌변은 xfx. 그리고 그게 x3승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근데 1 넣어주면은 3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1 넣어주면은 얘는 1, 얘는 3. 3 나오네? 빵. 그러면 이제 뭐 한다? fx 양변에 x로 나눠주면 fx 나온다겠지. 됐죠? 그걸로 뭔가 해결해 나가는 문제. 그래서 어쨌든 가를 보면서 곱의 미분이네. 바로 접근하면 되겠네. 이거 떠올려 달라고. 그 다음에 72번 가보자. fx가 x축에 접합니다. 그런데 f'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뭐 형광펜 표시 잘 해놨는데. 요거 딱 보자마자 f'x 그려주면 뭐요? 이거요. 0과 2. 뭐 그래프는 사실 필요 없긴 한데. 그래서 fx의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증가 감소 증가다 그치? 여기가 2고 여기가 0. 근데 문제는 뭐야? 접한다. 그럼 방법은 1번, 2번. 두 가지 가능성이 일단 있다. 그치?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F1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 얘는 1 넣어주면 음수 나오잖아. 야, 아파. 그럼 여기 얘가 맞겠네. 그럼 뭐다? 접하는 게 어딘지 알 수 있겠다. 그치? 됐지요? 여기 만나는 곳이 어디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비율관계 써주면 그럼 fx의 식 완성. 또는 이거 적분해서 완성해도 되고. 어차피 f 2가 0인 거 아니까 적분상수 구할 수 있거든. 알았죠? 그냥 나는 비율관계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 fx의 그래프 그렸으면은 거기서 사실 끝내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자, 요번에는 몇 번? 74번 한번 가볼까? fx의 도함수 f'x는 2차함수래. 그 말은 fx는 원래 3차함수였나 봐요. 그때 f'의 그래프를 제공을 했네. 자, 이거 굳이 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부호만 알면 되니까 fx의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잖아. 맞지? 여기가 4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런데 극대값이 32, 극소값이 0, 극소값이 0 접하나 보네. 그리고 극대값이 32 나왔다. 이거 딱 보자마자 너네가 또 4, A 없냐? A, L 3승을 떠올렸으면 좋겠어. 근데 L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2잖아. 그지? 요 간격. 그럼 뭐야? 짠. 이것만 해도 이미 32이네? 그럼 절대값 A. 요 정확한 절대값이거든. 절대값 A가 1이어야지. 근데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야. 됐니? 그럼 fx 완성이야. 뭐야?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0에서 접하고요. 6에서 뚫고 지나가네요. 끝.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러면 알아서 극대값 4 넣어주면은 30이 알아서 나와 있거든. 그래서 4의 1, 3승은 잘 써주세요라고 했던 게 그런 거야. 알았지? 알았지? 시간 절약 엄청 됐잖아. 원래는 뭐 하고 있겠어? 이거 가지고 막 적분해서 fx 구하고 거기 적분상수 c도 붙어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4 넣어주면 32입니다 해서 대입해가지고 c 찾고 있고 이거 할 시간에 이미 답 나오고 다음 문제 넘어가 있거든. 알았죠? 반드시 써주세요. 비율관계. 다음 77번 가보자. 요번에는 근데 조금 다르네. f'x의 그래프에 방금 문제랑 다른 거 하나 주어져 있다. 뭐? 방금은 그냥 x축과 만나는 곳이 0, 4 그게 다였잖아. 근데 얘는 요거 3 하나 더 주어져 있네. 이것 때문에 f'x의 식을 구해야 되겠다. 그치? 뭐야? 최고차에서 음수겠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4 이거잖아. 그지? f'x의 식이.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뭐 할까? 전개해볼까? ax제곱 마이너스 4a입니다. 그런데 0 넣어주면은 뭐 나온대? 3 나온대. 그러면 사실 그냥 여기서 할 걸 그랬다.
F'에 0을 넣어주면은 지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게 3이래.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그럼 F'X 다시 써주게 되면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Fx 구하면 되겠다. 그치? 어차피 묶여있는 4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3은 K가 아니라 K. 그럼 뭐예요? 그냥 상수배 남겨놓고 뒤에 것만 적분하면 되겠네? 뭡니까? 3분의 X 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붙어야 되는데 0 넣어주면 0이네. 또 그러면 뭐 상수배 앞에 마이너스 4분의 3배 하든 말든 어쨌든 C는 0이겠다. 그렇지? 그럼 FX 완성. 됐나요? 여기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그럼 그래프 어쨌든 그려지니까 뭐 어디 가서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세요.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있는 k 찾자 하면 돼. 알았지? 여기서는 갑자기 또 방정식 얘기가 또 나온다. 그치? 부등식인가? 아무튼 두 개 82번 가보자. 자, 82번은 뭡니까? 글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문제를 좀 떠올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fx가 n차식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fx의 차수를 n차라고 시작해서 뭔가 블라블라 풀어야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다. 왜 틀렸을까? 아무도 다항함수라고 한 적이 없어. 그지? 연산해보다 보니까 다항함수가 나오는 거는 가능해도 처음부터 다항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면 안 된다고. 왜? 다항함수라고 한 적이 없거든. 물론 수투니까 다항함수일 가능성이 제일 크지. 하지만 가정을 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술에서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틀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뭐다? 그냥 fx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니까 일단 뭐 인테그럴 싫어. 나 미분할래. 그래서 좌변 미분하면 fx로 돌아옵니다. 우변은요. 일단 고변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뒤에 거 미분 12x 제곱 마이너스 2x. 뭐가 보여? fx 사라지잖아. 그러면 얘 넘어가서 양변을 나누면은 그때 f'x가 다항함수가 나와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fx는 2차 함수겠구나. 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고 1 넣어서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여기 1은 바로 붙일게요. 알았죠? 요렇게 fx 완성. f2 구하는 거는 생략. 뭐 마이너스 19인 것 같은데? 2번? 맞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어쨌든 저런 거 조심. 함수 fx가, 다함수 fx가,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이거 조심. 기억, 니은, 이거 참거짓에서도 당연히 잘 봐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연산형 문제에서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89번은 사실 그냥 미분에서 너무 많이 했었고 이번 중간고사 때 대비하면서도 많이 나왔었던 거라서 당연히 잘하겠지만 그냥 한번 또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주는 건 뭐예요? XY에 빵빵 넣기. XY에 빵빵을 넣어주게 되면은 좌변은 F빵, 우변도 F빵 더하기 F빵 빼기 빵, 그러면 F빵 빵 나와요. 그거 찾아 놓고 나서 일단 이 녀석을 뭐해? 양변에 마이너스 fx. 그죠? 절대로 우변에 있는 fx를 넘긴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왜? 가끔씩 이거 곱하기인 경우에 너희들이 넘긴다로 푼 애들 꼭 양변을 fx로 나눈다. 나누면 안 되거든. 알았죠? 그래서 넘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fx를 뺀다. 그러면 좌변은 fx 플러스 y에 빼기 fx가 되면서 저 y가 h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변은 fy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4xy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양변을 y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요거 그리고 얘는 내가 y 미리 없애놨고 그럼 여기서 이제 h를 0으로 보내는 y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해주면은 h가 0으로 가는 것처럼 되면서 좌변은 f'x 도함수가 되고 우변은 얘부터 쓸게 마이너스 4x 얘부터 쓸까? 얘 이제 쓸까? f'의 0 얘가 왜 f'의 0이 되죠? 빼기 0 빼기 0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고 그 분자의 0은 얘가 되는 거지. 알았지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만족하거든. 그러면 이제 f'이 0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끝났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미분계수와 도함수 당시에서는 그래서 f'의 3을 구하시오, f'의 5를 구하시오가 질문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뭐하래? fx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뭐해? 여기까지 오는 거는 맞는데 뭐 또 까먹으면 안 돼? 적분상수. 그렇지. 그래서 얘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또 얘를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럼 C는 0. 계산은 생략.
알았지? 요게 다야 부정적분. 그 고배 미분 같은 거 잘 발견만 해주면 이번 단원은 별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단원, 그 다음 단원을 가기 위한 연습용 또는 공식 익히기용 단원이라고 보면 돼.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어요.